안녕하세요. 여기는 혜민서고요. 저는 혜민입니다. 오랜만에 오늘은 책 택배를 뜯어보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최근에 좀 책 택배를 시킬 일이 많았는데 일단은 제가 작년 12월부터 넷플연가에서 독서 모임을 진행했는데 그 독서 모임의 4회차가 벌써 끝났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마지막 회차를 하고 왔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걸고 진행하는 독서 모임이기도 하고 또 정이 많이 들어서 마지막 날에는 좀 한 분 한 분씩 작은 메시지도 적어드리고 뭔가 선물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동저자로 참여한 신간을 한 권씩 선물해 드렸는데요. 제 책만 시키기에 아쉬우니까 그 택배를 핑계 삼아서 그간 사고 싶었던 또 책들을 몇 권 샀는데요. 네, 책 택배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이건 교보문고에서 온 거죠. 그리고 이 택배가 정말 어마어마한데 이렇게 엄청나게 큰 알라딘에서 온 택배가 있습니다. 이 책 택배가 왜 이렇게 크냐면 제가 사은품으로 시킨 물건 때문인데요. 일단은 책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구매한 책은 바로 사강의 소설입니다. 패배의 신호라는 책이고 녹색광선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오렌지빛의 강렬한 표지 때문에 독립서점에 갈 때마다 눈에 띄었던 책이고 사강의 다른 책들, 슬픔이여 안녕이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같은 책들을 워낙 재미있게 읽었고 좋아했기 때문에 사강의 책에는 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책도 한번 사봐야겠다 하고 늘 염두에 뒀던 책 중에 한 권인데 안 읽어본 사강의 글을 좀 다시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이 떠올라 구매를 했습니다. 이 패배의 신호라는 작품은 작가 스스로도 밝혔듯 삶의 여러 변화, 그 중에서도 아들의 출산 이후 자리 잡은 삶의 안정과 균형 이후 20대를 넘기고 사강이 30살이 되어 발표한 소설이라고 해요. 이 작품도 대략적인 줄거리를 보니까 남녀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관계를 담은 소설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읽었던 사강의 책들을 생각해보면 감정의 묘사가 이보다 더 섬세한 작가가 있었나 싶을 만큼 특히나 이 사랑과 외로움, 고독 같은 감정을 정말 탁월하게 묘사하는 작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강이 20대 시절에 썼던 사랑 소설과는 또 다른 맛을 보여주는 조금 더 성숙함이 묻어나는 그런 소설이 아닐까 싶어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 책 읽어보고 마음에 들면 다른 녹색광선 책들도 한번 구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교보문고에서 구입한 사은품이 하나 있는데 바로 티타임 그리니 에브리데이 교보문고 독서 노트입니다. 이건데요. 뭔가 봄이 떠오르는 아주 산뜻한 독서 노트입니다. 독서 노트 산지 좀 오래돼서 마음에 드는 노트를 좀 찾고 있었는데 이 노트의 표지 디자인이 너무 제 취향이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가격은 2,900원이네요. 이렇게 책 사면서 받는 사은품 중에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의 물건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좀 평소에 눈여겨보고 있었던 독서 아이템이라든지 텀블러, 컵, 독서 노트 이런 것들은 책 사시면서 사은품으로 한번 찾아보셔도 굉장히 쏠쏠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내부를 보면 이렇게 마이 스페셜 리딩 리스트라고 해서 책에 그림을 그려 넣을 수 있는 작은 네모칸 아래에 책 제목, 한 줄 평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그 뒤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책에 대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페이지가 있네요. 책 제목, 저자, 독서 기간, 장르, 별점까지 매길 수 있는 노트입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모는 종이 형식으로 된 무지 노트까지 페이지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알찬 한 권의 독서 노트라고 볼 수 있겠고 앞에는 이렇게 커피와 꽃병이 그려져 있고 뒤에는 이게 너무 귀여워요. 새 날개가 책 표지처럼 이렇게 디자인된 그림이 있고 그 아래는 튤립인 것 같아요. 이전에 썼던 미nem사의 독서 노트와 거의 이제 내부에 들어가 있는 구성이 좀 얼추 비슷해서 제가 좋아하는 정말 간결하고 딱 필요한 것만 들어있는 노트라서 더 마음에 드네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책은요. 다니가와 요시히로 작가의 연결되었지만 외로운 사람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거 신간이고요. RHK라는 출판사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책인데 여러분은 스마트폰 얼마나 자주 하세요? 저는 사실 좀 무서울 정도로 어느 순간 제가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다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비어있는 시간을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최소한 음악이라도 틀어두고 이어폰을 꽂고 있는다든지 귀 기울여 집중해 듣지 않으면서도 영상을 계속
틀어놔요. 공간의 공백을 계속 채우는 습관이 생겼는데 그러지 않으면 뭔가 불안한 마음 같은 게 저도 모르게 들더라고요. 물론 뭐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깊은 몰입을 하는 순간도 당연히 있고 일을 할 때는 또 집중을 하지만 그 외에 빈 시간들은 거의 다 공백이 싫어서 스마트폰으로 채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책이 바로 그런 현대인들을 위한 책이더라고요. 혼자만의 시간을 잃어버린 현대인, 콘텐츠 과잉 시대에 필요한 철학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을 지은 사람은 1990년 출생의 굉장히 젊은 교토의 철학자라고 하더라고요. 책의 목차를 보면 총 6장으로 구분이 된 책인데 1장은 길을 헤매기 위한 길잡이라는 제목으로 좀비 영화에서 죽지 않고 사는 법이라는 부제가 있고요. 2장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기 위한 철학입니다. 철학 천재들의 문제 해결 방식을 토대로 생각하는 힘이 부제고요. 3장은 연결되는 동안 잃어버린 고독이라는 제목으로 스마트폰 시대의 철학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아마 이 파트가 제가 최근에 느꼈던 저 스스로의 이 중독 문제에 대한 답을 좀 구해볼 수 있는 챕터가 아닐까 싶고요. 거기에서 이어지는 4장은 고독과 취미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5장으로 가면 바쁜 일상으로 따분함을 잊으려 하는 사회가 제목이고요. 6장은 따분함은 변화해야 한다는 신호라는 챕터까지 모든 챕터가 다 너무 저에게 필요한 챕터라서 얼른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철학을 기반으로 최근 우리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고독에서 도망치는 수단으로서의 이 스마트폰 중독 현상을 좀 분석한 책일 것 같기도 하고 이 책의 추천사도 제가 참 좋아하는 김겨울 작가님 그리고 이연 작가님이 써주셨네요. 그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터이자 가장 젊은 날의 철학이라는 책을 쓰신 이충영 작가도 이 책에 대한 추천사를 썼는데 김겨울 작가님의 추천사를 잠깐 읽어드리면 저자에 따르면 이 시대는 사람들의 넘쳐나는 소식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 안에 갇혀있느라 중요한 목소리들을 듣지 못하는 모순적인 시대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한다. 웅성거림 속에서 자기 자신과 제대로 마주보기. 나의 작은 세계에 갇히지 않고 다른 이들의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듣기. 이 어려운 일을 하려면 생각의 안내자가 필요하다. 오르테가와 같은 철학자부터 용쟁 호투 같은 영화까지 저자가 바느질해온 이야기들이 차근차근 안내할 것이다. 당신이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플랫폼과 OTT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제가 좀 귀담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알라딘에서 찍힌 책 택배와 사은품을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지금 알라딘에서 21세기 최고의 책이라는 기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라딘이 작가, 번역가, 편집자, 출판인, 연구자, 활동가, 언론인 같은 책 주변의 106인에게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출간됐던 111만 8,869종의 책 중에서 21세기 최고의 책 10권을 골라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106명이 꼽은 각각의 10권씩의 책 리스트를 알 수 있단 말이야 라는 것 자체로도 너무 흥분되는 기획이었고 그래서 총 몇 권의 책이 꼽혔나 하면 원래는 106 곱하기 10 하면 1060권이 꼽혀야 하지만 그 중에 겹쳐서 선정이 된 책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809권이 꼽혔습니다. 809권도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책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106분에는 어떤 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냐 그것도 중요할 텐데요. 몇 분 눈에 띄는 분들만 말씀을 드리면 곽재식 작가님, 그리고 구병모 소설가님, 김겨울 작가님, 김금희 소설가님, 김명남 번역가도 계시고 김상욱 교수님도 들어가 있고 김초엽 작가님도 있습니다. 책 그러면 이 106분이 꼽은 책 중에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책은 무엇일까? 그게 또 참 궁금하잖아요. 그 책은 바로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답니다. 무려 21분의 표를 받은 그런 책이고요. 그 아래에는 시집도 있고 또 인문학 서적도 있고 국내 문학, 해외 문학, 비문학 전부 다 섞여 있는 참고서와 잡지를 제외한 모든 책들을 다 후보에 두고 꼽은 리스트이기 때문에 진짜 다양한 책들을 여기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리스트는 이미 읽었던 책들도 꽤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도 꽤 있어서 그 책들은 다 배제를 하고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책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그동안 잘 시도하지 않았던 책을 2권 꼽았습니다. 제가 고른 첫 번째 책은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스티븐 레비츠키와 데니얼 지블렛 두 인물이 지은 책이고요. 출판사는 어크로스에서 나왔네요. 이 책을 추천하신 분은 바로 김상욱 교수님인데요. 지난 100여 년 동안 수많은 민주국가에서 민주주의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무너졌다.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페루의 후지모리,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같은 독재자들이 그 예다. 여기에는 어떤 공통된 패턴이 있다고 저자들은 이야기한다. 또한 민주주의는 헌법과 법률 조항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범이 지켜져야 한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현재의 대한민국에 필요한 책이다. 라는 추천의 이유를 남겨주셨습니다. 민주주의 연구의 권위자인 두 저자가 이 책에서는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다분한 극단주의 포퓰리스트들이 어떤 조건에서 선출되는지, 선출된 독재자들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 세계의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 책을 통해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스트 지도자가 부상하며 민주주의가 쇠퇴하는 이 시점에 지금 여기에 민주주의 위기시로를 미리 인식하고 위기에 대처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또 미국의 트럼프 2.0 시대를 겪고 있는 요즘 저에게 너무나 필요한 책일 것 같아서 특히나 비문학 서적들로 영역을 좀 넓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부러 이런 비문학 서적들 위주로 좀 리스트를 꼼꼼히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책으로 이 책을 구입해 봤습니다. 그 다음 책은요. 오늘 보여드릴 것 중에서는 마지막 책인데요. 마지막인 만큼 굉장한 책을 제가 한 권 샀습니다. 이토록 굉장한 세계라는 이만한 두께의 벽돌책인데요. 에드용 작가가 쓴 책이고 이 책 역시 어크로스 출판사에서 나왔네요. 이 책은 김겨울 작가님이 추천한 책입니다. 목차가 무려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냄새와 맛, 빛, 색깔, 통증, 열, 촉감과 흐름, 표면 진동, 소리, 메아리, 전기장, 자기장, 감각 통합, 감각 풍경의 위기까지 이 주제들을 가지고 다양한 동물들을 묶어서 쓰인 책인 것 같아요. 중간에는 이렇게 컬러 프린트된 아예 이 종이의 질감 자체가 다른데 컬러 프린트된 장들도 있네요. 제가 얼마 전에 독서 모임 갔다가 여기 참가하셨던 한 분이 이야기해 주신 게 어려운 책 그냥 읽으면 된다고, 그냥 넘겨버리면 된다고, 너무 겁먹지 않고 그냥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넘어가면서 읽어가면 그 안에서 또 남는 게 있고 그 안에서 또 내 것이 되는 게 있으니까 어려운 책을 읽는 방법은 그냥 읽는 것이다 라는 굉장히 명쾌한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이 책은 약간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은 책입니다. 이 책을 구매하기로 결심한 또 다른 원인 중 하나가 이 구매자 평이었는데 이 책은 2024년 읽은 책 중 가장 재미있는 책이었다라는 아주 짧고 강렬한 구매자 평이 있더라고요. 1장까지 읽었는데 아주 흥미롭다.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다양한 생물들의 개성이 신기하다. 책이 너무 무거워서 들고 다니며 읽기 어려워서 별 하나 뺨. 내용 면에서는 정말 최고다라는 별 4개짜리 평도 있습니다. 그만큼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가득한 책이 아닐까 싶어서 아주 기대가 되고 저는 이런 책들은 오히려 자기 전에 머리맡에 두고 한 챕터씩 읽어나가도 좋을 것 같아요. 잠들기 전에 다른 세상으로 머리를 환기해주고 잠들면 저의 상상력의 범위 바깥에 있는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너무 부담 갖지 않고 머리맡에 두면서 좀 재밌는 이야기를 저 스스로에게 들려준다는 생각으로 읽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한 가지 남았는데요. 바로 21세기 최고의 책의 대상 도서들을 3만 원 이상 구매하면 고를 수 있는 21세기 최고의 책 트롤리인데요. 택배가 이렇게나 무게가 무겁고 컸던 이유가 바로 이 트롤리 때문입니다. 우와, 보이시나요? 짠! 북 트롤리를 골랐는데요. 제가 조만간 사무실을 만들 건데 거기에 트롤리 하나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은품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트롤리 하나 괜찮은 거 사려면 그래도 몇만 원씩 줘야 되는데 요거는 사은품으로 나와서 그런지 8,900원? 만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하나 사야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구매를 했는데 한번 일단 뜯어 볼게요. 우와, 이렇게 포장돼서 오네요. 제가 흰색을 골랐는데 굉장히 깔끔하고 디자인이 간결해서 좋아요. 선반당 한 3.5kg 정도를 안전 하중으로 책정하고 있네요. 완성된 디자인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굉장히 심플하죠? 이런 사이즈로 제작이 된 트롤리입니다. 이거는 조만간 사무실에 가져다 놓고 조립해서 사무실에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산 책 택배들, 사은품들, 그리고 선물 받은 책까지 다양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아마 이제 이 구도, 여기는 지금 저의 집 방인데 이 구도에서 찍는 영상은 이제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사무실을 만들게 되면 아마 거기에서 더 다양한 구도로 좀 다채로운 영상들을 많이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올라갈 해민서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영상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